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지역 전용 베처펀드를 누적 1조 원 이상 신규 공급하는 등 지역 창업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나치게 수도권에 집중된 지원 서비스를 분산시켜 지역의 창업을 늘리고 벤처 창업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K뱅크가 올해 1분기 당기 순이익 507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고금리 특판 상품, 증권사 계좌 개설 운용 수익 확대 등 이자 이익과 비이자 이익 증가세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5월 초 수출액이 1년 전에 비해 16% 이상 증가하며 8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같은 기간 50% 이상 증가하며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수출들이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반도체주들의 실적 성장세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서울경제TV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각별한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소통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금요일 지금 현재 증시, 미증시가 조금 혼조세를 보였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강하게 움직이던 외국인 잘 안 들어오고 있는 걸로 봐서 또 지금 여기에 기관이 또 받아주고 있고 그런 가운데 굉장히 개인 투자자님들 힘들어하는 지금 상황인데 절대 여기에서 희망을 놓지 마시고 13시 투자 스쿨과 함께 여러분 이 시장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나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금요일 보였던 미국 증시의 혼조세에 이어서 오늘 우리 증시는 하락세로 조금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시황부터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잘 움직이지 않는 모습,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또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시면은 이 자리죠. 현재 이 자리 지금 보면은 2719포인트, 2720포인트가 지금 무너져서 자칫하면은 여기 있는 2700포인트까지 혹은 그 이하로도 내려가지 않을까 약간 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봤을 때 5거래일, 즉 지난주 한 주간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은 조금 이제는 조정을 와도 그게 이상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지금 굉장히 흔들고 있는 자리이고 거기다 이번 주 CPI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조정세, 그렇지만은 동시에 아래 위로 해서 그동안 못 올라갔던 종목들에 또다시 자금이 몰리면서 키 맞추기 장세가 들어가고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현재 코스닥 자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낙폭이 큽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도 상당히 많은 낙폭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850포인트, 858포인트가 지금 무너졌고 자칫하면 850포인트까지도 무너질 수가 있는 자리에 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랫꼬리를 주면서 다시금 당겨 올리는 모습 보여줬을 때 여기 현재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장에서의 특징적인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가지 않았던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가는 모습을 보였고 또 거기에 또 다시 그동안 조금 쉬었던 전선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심지어는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 즉 역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이제 AI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그 이외에 또 다른 것들 즉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제조업, 그중에서도 자동차라든가 선박, 해운업, 그리고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자금이 몰리면서 키 맞추기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첫 번째 삼성전자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은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기에서 하락폭을 조금씩 줄이고 낙폭을 줄이고 있고 현재 77,700원에서 800원 사이 이 자리에서 물량 공방전이 벌어지면서 여기에 이 호가 안에서 굉장히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지금 어느 정도 시총이 빠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전에 있던 500조 이상의 시가총액을 그만큼 회복할 자리가 있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는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비록 지난주에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 관련 반도체 약재가 좀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받쳐주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여기에서 상승할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SK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죠. SK하이닉스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8만 원짜리 17만 9,600원의 이 자리를 뚫고 드디어 오늘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라가기는 했지만 약간 윗꼬리를 주고서 조금 쉬어가면서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현재 18만 2,100원 이 자리에서 계속 위아래로 조금 물량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아침에 특히 오전에 기세 좋게 올라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실제 모습은 어떠하든지 간에 여전히 HBM 메모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거기에 따른 여러 전망들에 따라서 결국은 아직은 여기에 자금이 좀 더 몰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아직까지는 AI 반도체 쪽에 대해서 조금 더 몰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약간은 한 반걸음에서 한 걸음 정도는 미국 증시와는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는 있다. 이거는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AI 반도체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하고 많이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전에 비해서는 커플링이 좀 더 많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 또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급등이 나오고 있고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을 보게 되면 첫째 KSP 같은 경우 아침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27.4%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KSP 여기도 이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서도 그렇고 이게 이제 역시 좀 강하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히나 오늘 같은 자리 여기에서 거래량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는 봤을 때 상승을 하더라도 조금은 그래도 약간 좀 천천히 그리고 큰 물량 없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서 이 KSP 쪽으로 강하게 지금 종목에 물량이 몰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본느 한번 보시면은 본느도 역시 여기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들어갔던 종목이고요. 여기도 28.75% 급등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보시면 S&T 에너지 잠깐 보셨을 때 자, S&T 에너지도 지금 현재 여기서 보면은 상당히 그 해운이나 이쪽 관련해 가지고서도 그렇고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여기서 봤을 때 여기도 24.27% 여전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특히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봤을 때는 물량이 들어오지 않듯 즉 거래량이 그렇게 몰려오지 않는 그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몰려들면서 계속해 가지고 그 키 맞추기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간 강세를 보였던 AI와 반도체주들의 랠리에 힘입어서 그 다음으로는 제조업종, 자동차나 선박, 해운주들 쪽으로의 키 맞추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매일 오전에도 장전 대응 전략 세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1교시 수업 역시나 여러분들과 소통 이어가고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통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이번 주 주말 사이, 지난 주말 사이 있었던 일들부터 오늘장 아침에 있었던 일들까지 다 훑어봐야 될 텐데요. 네 가지만 선정해 주신다면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주 일요일에 특히 주말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다시금 새로 리셋되는 월요일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뉴스, 오늘 장관 이슈를 분석하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2위 폭스바겐을 제친 현대차. 자, 제가 지난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기업, 우리 대장주들을 중심으로 했다면 오늘은 현대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슈퍼사이클이 온다. 조선주 관련된 이야기. 세 번째, 자, 대파값을 잡았더니 쪽파가 날리네. 자, 이제 물가. 자, 물가 관련된 이야기고요. 네 번째로, 컨테이너 운임 요번에 대한 얘기. 자, 해운주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 지금 떠오르는 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글로벌 2위 폭스바겐을 제친 현대차. 자, 이래서 12일 업계에 따르면, 자, 어제 얘기죠. 자, 현대차 그룹이, 자, 그러면 현대차, 기아 이 부분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그래서 글로벌 2위인 폭스바겐 그룹의 영업이익 45억 9천만 유로를 넘어섰다. 이렇게 나왔죠. 자, 지금까지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글로벌 빅3 완성차 업체가 바로 현대, 기아차 그룹이라 그랬죠. 현대차 그룹이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이거는 폭스바겐까지 넘어섰다. 그러면 이제 앞에 누가 하나 있느냐? 도요타 남았죠. 도요타 남았어요. 자, 요거 넘어서면은,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위에 아무도 없다. 즉,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국산차, 현대차가 이제는 거의 원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믿기 힘들지만 재미있는 그리고 기분 좋은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난해 금년은 급등한 환율을 고려하더라도, 자, 고환율임에도 불구하고 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폭스바겐 그룹을 넘어선 것은 그야말로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완성차 중에서 유럽향, 우리가 모르지만 현대 기아차가 유럽에 유럽향으로 팔고 있는 그 소형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차들이 있는데 그 차들의 판매고가 굉장히 높아졌다. 첫 번째는 이걸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전기차가 또 그만큼 많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앞으로 수소차라든가 이쪽도 역시 앞으로 모멘텀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 요거를 지켜보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도요타 그룹 글로벌 1위 네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데 얘네들은 지금 97조 5,400억 원 그 정도. 자, 11조 726억 옌이에요. 옌화. 그래서 지금 우리의 한 2배 정도 차이 나죠. 봤을 때. 자, 2배 정도 차이 납니다. 자, 그만큼 도요타가 많이 팔고 많이 만들어내는 건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도요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더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 도요타는 그래도 글로벌 이미지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좋았죠. 글로벌 이미지 특히 뭐였느냐? 자,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지만 랜드크루저, 그 다음에 하이룩스 이걸 엄청나게 팔아요. 자, 이게 뭐냐면은 SUV고 하나는 요거는 픽업 트럭, 요 두 개의 종류를 가지고서는 엄청나게 많이 파는 회사가 바로 도요타입니다. 글로벌 브랜드 중에서 굉장히 떠 있죠. 심지어는 랜드크루저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급의 그 정도의 성능을 자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봤을 때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 이렇게 1분기 탑5 중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물건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매출 이익률이 훨씬 높다. 이익률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 봤을 때는 이제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그만큼 앞선 기술이 있다. 앞선 기술력을 또 이제 내게 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자, 슈퍼사이클이 온다. 조선주 신고가 속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역시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도.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선사의 사이클은 어떻게 됐냐? 조선 사이클은 10년 주기가 보통 옵니다. 10년에서 12년 주기로 보통 슈퍼사이클이 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배를 일단 만들고 나면은 용선에서 자,
배를 빌리죠. 용선에서 그걸 가지고서 운영을 하다가 선급에 검사 맡고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 기간이 얼마 이상 지나거나 아니면은 도저히 이거를 막기 힘든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 배를 폐기하거나 다른 나라에다가 판매해버리고 그리고 새 신규 주문하는 거죠. 그리고 신규 주문을 하는데 이 신규 주문이 몰리는 시기가 언제냐면 보통 10년에서 1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슈퍼사이클이 걸렸기 때문에 이번에 조선주들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좀 더 생각보다 그 조금 일찍 왔던 중간 사이클에서 많은 분들이 이 조선 종목들이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 고점에서 샀다가 손실을 보시고 여기서부터 옆으로 한 몇 년을 쭉 끌었죠. 이렇게 끌었던 이렇게 오시면서 그동안 손실을 보고 힘들어하셨던 조선주 주주님들께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혹은 여기서 이 자리도 더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눈물을 닦고 이제 웃으면서 그 결과를 거두실 수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특히나 더크가 풀이에요. 풀 더크예요. 풀 더크예요. 덕풀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으니까는 지금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다가 지금 발주를 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고부가 가치선은 여전히 안 될 거다. 여기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 가기는 여전히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돌고 돌아서 연기가 되다가 다시 도크가 비면 우리나라로 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자, 대파 값을 잡았더니 쪽파가 날리네. 자,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현재 물가가 안 잡혀서 상당히 힘들다는 건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후가 특히 문제입니다. 기후변화, 그다음에 농가 벼령화도 있는데 다른 건 다 괜찮지만 기후변화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후가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은 흉작이 들어갈 확률이 큽니다. 흉작. 자, 흉작에 들어가면은 생산량이 떨어지죠. 자, 그러면은 이것들이 특히 문제가 뭐냐면은 자, 등급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래도 우리가 참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물량 자체가 줄어서 흉작이 돼서 자, 생산량이 떨어지면 생산량 하락은 정말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비축 분량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영농 개선이나 자, 기후 변화에 대한 영농 개선을 하는 거죠. 영농 개선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다수의 농민들이 아직도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벼를 짓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좀 더 고부가 가치 작물로 작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려면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자본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됩니다. 즉 영농을 하면서 여기저기 시행착오를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가장 맛있는 작물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가격이 떨어지고 생산량이 늘어나고 심지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출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컨테이너 관련. 자, 이게 해운 관련 종목이죠. 컨테이너 운임 1년 8개월 내에 최고로 올라갔다. 자, 누구 덕이냐? 우리의 자, 말썽쟁이 애들 누구냐? 테러 집단, 그 다음에 해적들, 테러 부대, 그 다음에 해적들 이들 때문에 그런데 특히나 시아파 계열이었던 후티 반군, 그 다음에 하마스 그리고 누가 있었냐? 히즈볼라 얘네들 삼총사 얘네들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을 건드리고 있는 거는 후티 반군.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란에서 또 나와 있는 여러 민병대라든가 자, 그 다음에 수비대 이런 애들이 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큰 문제 샹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SCFI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BDI하고
BDI 벌크, 자 발틱 운임 지수하고 SCFI 이 두 가지 지수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올해 최고치를 넘어갔고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해운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분기별로 해서 분기로 해가지고서는 운임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이 운임이 책정이 되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2분기 이후에 운임은 생각보다 많이 높게 책정이 될 확률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럼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또 거기다 프리미엄이 붙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 앞으로 해운주는 그동안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다시금 슬슬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남았다.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중동 지역의 갈등이 장기화가 되면서 어떤 게 되냐면은 탱커, 쉽게 얘기해서 유조선, 그 다음에 케미칼 탱커, 자 케미칼 이쪽 관련된 종목들, 유화 관련된 것들이 그만큼 더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선 시황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섹터들로도 우리가 공부를 이어가야 될 시기가 왔는데요. 제조업 쪽 현대차를 기점으로 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과 해운까지도 저희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에 대해서 배워봤다면 이 이슈들 중에서 우리가 투자로 연결지을 수 있는 테마들은 어떤 테마가 있을지를 또 알아봐야 될 텐데요. 오늘 공부해볼 테마는 어떤 테마일까요, 전문가님? 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테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장애머니 테마 첫 번째, 우리 자동차, 현대자동차 재밌는 이제 아주 기분 좋은 소식 하나 나왔고, 두 번째 조선 관련된 이야기, 세 번째는 식품,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네 번째는 해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개 섹터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봐야 될 것들, 자 그러면은 이 중에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제가 잡은 것은 바로 이 섹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섹터는 해운으로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운임 1년 8개월 내에 최고치로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중동발 특수 장기화 조짐. 장기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특히나 중요한 거. 장기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랫동안 못 벌었는데 이제 지금부터 돈 번다. 지금부터 돈 벌겠네. 돈 버네. 자. 돈 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테마 당연히 해운도 나오고 조선이 나올 것이고요. 자, 지금 두 개가 맞물렸습니다. 슈퍼사이클에 걸린 조선, 거기다가 지금 운임 높아지는 해운. 그래서 두 개가 쌍끌이로 지금 해서 그동안 못 올라갔던 저평가조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 자, 둘이가 쌍끌이로 땡겨 올린다. 재밌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조선에 관련된 소부장 역시도 들어갑니다. 자, 이게 왜 들어가느냐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죠. 자, 그 다음에 정유화학 여기 관련해가지고, 자, 중동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유화학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있냐, 생뚱맞지만 플랜트. 자, 플랜트 관련 종목들 중에서 조선 관련된 소부장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고, 심지어는 조선 플랜트 소부장들이 조선 소부장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복합 테마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머니 모멘텀 첫 번째,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 자, 요거에 따라서 여기서 운임이 증가한다. 자, 운임이 왜 증가하느냐? 자, 아까 그리고 이제 잠깐 얘기했기도 했지만 지난주에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죠. 아프리카 있고 이쪽에 홍해가 있어요. 저기 이렇게 해서 아라비아 반도가 있는데 보통 배들은 어떻게 지나갔느냐? 싱가포르에서 오면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갔단 말이죠. 이쪽에서 오는 배도 이렇게 아주 수에즈 운하 지나 홍해를 지나서 이렇게 해서 싱가포르로 빠지거나 다른 쪽으로 빠졌는데 문제는 뭐였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그 소말리아 해적이라 부르는 애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 또 누가 있느냐? 여기 예멘 쪽에 후티 반군이 있어요. 후티 애들이 여기서 미사일을 쏴댑니다. 당연히 네, 우리 편들은 안 건드리죠. 여기서 그런 게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오던 배들이 여기서부터 아프리카를 돌아서 여기에 남아공의 희망봉을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아주 상당히 멀리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고, 오는 배들도 여기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서아프리카를 돌아서 이렇게 해서 남아공에 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자, 가끔씩 이런 그 옛날 게임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인지. 지금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해운업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자, 멀리 돌아가고 시간도 걸리니 당연히 운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참
이 테러 단체들이나 혹은 이런 그 중동의 지정학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서 배가 돌아가는 것이 때로는 이런 해운업에는 또 좋은 이슈가 돼버렸다는 것이 좀 웃기는 일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분기 운임 상승,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분기별 운임을 항상 책정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가 되다 보면은 수에즈가 안 열리죠. 수에즈 운하가 안 열린다. 수에즈 운하가 막혀 있는 상태면은 여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올해 이번 분기에는 운임을 더 올려야 될 것 같고 잘못하면 연말까지 갑니다. 연말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수에즈 운하 가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되니 여기에 따라서 해운사들이 자 운임을 많이 받고 운임을 많이 받으면 매출이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가면 이익도 올라가죠. 이익도 올라가고 자 그래서 실적이 당연히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머니의 포인트 지금 현재 머니 포인트 요거를 봤을 때 첫 번째 컨테이너만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자 SCFI 즉 상하이 컨테이너 그 운임 지수만 프라이트 인덱스만 받는 우리는 이제는 BDI 벌크 지수 그다음에 유화 제품에 관련돼 있는 이슈들을 봐야 되는 상황에 왔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중동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아프리카 여기서 홍해가 있고 여기가 수에즈 운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아라비아 반도가 나오고 여기서 또 이제 또 호르무즈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가고 있고 자 사우디 동편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이 제타를 비롯한 서부 홍해가 이렇게 있고 이쪽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갑자기 조금 이상한 시간이 됐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기에서 보통 석유 제품을 대부분 유조선이 실어가요. 여기서 대부분 실어가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카타르가 조그만하게 튀어나왔는데 거기에서는 천연가스를 엄청나게 퍼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요 건너편이 다 이란인데 요 이란 쪽에서 어떻게 되느냐 천연가스 여기도 이제 LNG 그래서 플랜트 종목 중에서 이란하고 가장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회사가 어디냐? DL입니다. 대림이죠. 옛날 대림 산업, DL ENC. 여기가 이제 그야말로 이란하고 연결이 엄청나게 많은 회사였고 여기가 그동안 해가지고서 많은 LNG 터미널들을 만들어줬던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여기서도 LNG 가져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유화 제품 특히나 콘덴세이트 유라고 해서 초경질 원유를 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란에서.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건 나중에 또 알아보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올라간다. 즉 무슨 얘기냐? 컨테이너에 가지고 무역하는 것도 중요한데 바로 이런 벌크하고 석유 제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아라비아 반도 동부에서의 무역 거기가 또 이제 지정학적 이슈에 걸려 있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이제 앞으로 또 많은 그 이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중국에서 인도,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로 바뀌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무슨 이야기냐?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수많은 상선들 그의 해운에서는 중국에서 수출하는 물량이 엄청나게 많았죠. 중국 수출 물량. 미국으로도 가고 우리나라도 가고 그다음에 뭐 일본도 가고 그다음 또 뭐 전 세계로 다 퍼진 것이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그동안에 그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했던 중국에서의 많은 제품들이 넘어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서서히 중국에서 인도와 동남아시아 자 인도는 지금 현재 중국에 있던 공장들이 인도로 옮겨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서서히 지금 갑자기 급작하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늘어난다. 서서히 증가하는 상태이다. 이걸 보시게 되고 동남아시아는 그럼 왜 나왔느냐? 자, 동남아시아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게 20세기에 들어가면서부터 동남아시아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천연 자원이 있었죠. 일단 대표적으로 석유, 그다음에 석탄, 또 뭐가 있을까요? 고무, 천연 고무가 나왔고, 그다음 주석이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천연 자원들이 동남아시아산이 굉장히 많았고 동남아시아가 지금까지도 이 천연 자원의 그 생산 그리고 이것을 수출을 통해 가지고서 상당히 많은 부를 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 인도와 동남아시아가 앞으로 더 이 해운을 더 늘리고 있다. 이 부분의 키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은 앞으로 중국으로 이제 이 물건들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 쪽으로 이제 더 많이 퍼지게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중국향으로 가고 있는 거 말고도 비중국향, 즉 글로벌 해운을 중심으로 하는 업체들이 앞으로 좀 더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되고, 즉 그래서 앞으로 중국 상선, 중국 선적의 배들이 중국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해운의 움직임 또 하나,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인도와 동남아 그리고 글로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글로벌 해운으로 돈을 버는 그런 회사.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시류가 또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 첫 번째 대장주 HMM 현대상선.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흥하해운. 자, 여기 이 두 개의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봤을 때 뭐 대한해운이라든가 KSS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선들 그다음에 이런 그 해운사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중에서 제가 가져온 건 이 두 개를 들고 오게 되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들어갑니다. 자, 지금 HMM 첫 번째 중동의 특수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특히나 제 종합 해운으로서 벌크, 컨테이너죠. 컨테이너. 갑자기 영어가 나와가지고 혼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화학, 탱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특수 화물,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 상사로서, 종합 해운이죠. 종합 해운으로서 그야말로 못하는 게 없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플랜트되어 있는 플랜트 부품까지도 이제 배로 띄워서 보내는, 그야말로 옛날 우리 정주영 회장님 시절에 주베일 공사할 때 했던 그런 그때부터의 영향으로 이제는 아예 배로해서 바다로 플랜트 부품 보내는 거에 아주 이골이 난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보면은 계속해가지고서는 밑으로 쭉 빠졌죠. 해운이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쭉 밑으로 내려오다가, 자, 원래 들어와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작년 12월 말부터 해서 여기서 대규모의 거래가 들어오고 다시금 한번 밑으로 빠졌었습니다. 하락하다가 여기서 이제 꺾어져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들어왔을 때 정말 중요한 자리.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바닥을 두 번 잡은 자리. 바닥을 두 번 잡은 자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금 올라가는 이 자리이고, 지금 현재 5월 달에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조금씩 거래량이 붙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앞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앞으로는 상당히 더 오래 갈 수 있다. 자칫하면은 올 연말, 즉 미국 대선이 있는 2024년 연말까지는 이게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흥하해운 보시게 되면은 실적 기대감, 수익이 229% 증가했습니다. 1분기에서 229% 이상 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 굉장히 커져 있고, 또 거기에 벌크선 운임 상승이 또 이제 앞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들어가죠. 자, 흥하해운은 왜 벌크선이 중요하냐? 여기는 케미칼 중심입니다. 케미칼. 자, 좀 이따가 이제 얘기할 거예요. 케미칼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벌크 운임이 더 중요한 그런 회사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흥하해운은 굉장히 재미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헤드앤숄더, 전형적인 헤드앤숄더를 보여주고 다시금 또 지금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머리가 여기 있으면은 어깨가 양쪽에 있죠. 여기 조금 높은 어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나 여기서 움직임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머리를 만드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자, 작년 4분기부터 해서 올해 2월까지 해서 4개월 동안 강력한 그 거래량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최근 들어서 4월, 5월, 즉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또다시 엄청난 양의 대규모 거래가
또다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흥하해운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봤을 때 지금까지는 조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중소형으로 보이고 시총 자체는 작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더욱더 올라가서 전 고점을 충분히 뚫을 수 있는 그런 실적을 낼 것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화학물 중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경기 회복에 따라서 더욱더 거기에 따른 기저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테마 주로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해운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테마 리포트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김성규 전문가님의 2분기 주도 테마, AI와 반도체 테마에 대한 리포트 필요하시다면 신청 통해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해운 섹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전문가님 몇 가지 또 궁금한 점들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뭐 해운이 워낙 좀 오랜 기간 쉬어갔던 섹터이기도 해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제 투자가 적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으실 텐데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고금리 기조가 이어진다든지 하는 이 섹터 내에서의 좀 리스크 같은 것들은 없을까요?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동 리스크, 자 이게 과연 쉽게 그러면 이들이 정말로 싸움을 이제 끝내고 화해를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시는 거죠. 자, 여러분. 자, 이게 여러분들 각자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집에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 여러분들과 사이가 좋은 형제자매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자, 이 형제자매들이 그런데 커가면서 사사건건 서로 물고 뜯고 싸웠던 사이라 그러면은 그들이 사이가 좋을 수가 있을까? 아니면 화해를 할 수가 있을까? 자, 죽기 전에 안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중동의 모든 지정학적 리스크는 바로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넘어간다, 혹은 화해가 이루어진다. 자, 혹은 뭐 누가 중재를 해서 한다. 지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이 대략 한 2, 3천 년 동안 걸쳐가지고서 쌓여있는 앙금이 그만큼 깊다 보니까 그거 해소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최소한 연말까지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해운 섹터에서의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명쾌하게 답변 주셨고요. 오늘 두 종목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HMM과 흥하해운일 텐데 두 종목 모두 좀 파워가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좋게 보고 계실까요, 전문가님? 자, 일단 두 종목 제가 봤을 때 둘 다 나쁘진 않은 종목인데 자, 첫 번째 HMM 지금 종합해운사가 되겠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거 매각을 조심해야 된다. 지금 매각 이슈가 있는데 매각 이슈 잘 안 나오고 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느냐? 연구체 매매 요거에 대한 이슈, 요거에 대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잠깐 충격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요거를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두 번째 흥하해운 자 케미칼인데 그중에서도 액체화되어 있는 화학들, 즉 액화케미칼, 즉 화학 탱커 전문사입니다. 흥하해운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컨테이너하고는 엮이기가 힘들다. 자, 컨테이너가 아니라는 거. 요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벌크로서 화학 탱커로가 앞으로 움직인다는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서 흥하해운을 집중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운 테마 안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두 종목까지도 선별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히든머니 종목도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 전에 그간의 수익률들은 어떻게 나와주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수익률 탑5 종목들입니다. 1월 30일에 공략한 GST가 5위를 기록했고요. 덕산테크피아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4월 8일 공략한 세명전기가 한 달 만에 97% 수익률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월 13일 공략했던 반도체 관련주 IC가 168%대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전해질 관련주인 엔캠이 1월 9일 이후로 307% 넘는 수익률 보여주면서 1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근 한 달 동안의 수익률 탑5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이 9% 수익률로 5위에 위치해 있고요. BH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전기술이 4월 29일 이후로 해서 10%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견고한 반등세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엘컴텍 금 관련주로 저희가 공략을 했습니다. 15% 수익률 보유 중입니다. 다음 날인 4월 16일 공략했던 대성에너지가 17%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저희가 공략한 3일 뒤에 24% 급등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함께 공략했던 히든머니 종목들 수익률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한 종목만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리뷰해볼까요, 전문가님? 네, 여러분 구리전선 관련주로 그동안 떴었던 대한전선 4월 5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5일에 요때 급등이 나왔던 때에 요 시점에 맞춰가지고 제가 매수를 종가 매수 권해드렸고요. 이때로부터 해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고 지금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은 오늘 거의 29.45%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올라갈 때 내 종목만 안 간다 그래서 놓고 가지 마시고 그래서 꾸준하게 들고 가시다 보면은 나중에 자리에 왔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밀려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큰 성장 보여주고 있는 대한전선 리뷰를 만나봤고요.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도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의 히든머니 보시면 화장품 관련 종목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히든머니 종목 모멘텀으로는 별이 4개인데 여기 자 화장품 시장이 지금 이제 기지개를 펴고 있다. 다시금 늘어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시장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중국만 보던 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많이 보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히든 종목의 포인트, 이 종목은 ODM 화장품 제조 전문으로 가고 있는 회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앞으로 헬스케어 쪽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주봉 차트 여기에 보면은 그동안에 빠져서 떨어졌던 자리인데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자, 여기에 지지를 받아주고 다시금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월이 들어가면서부터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에 또 조금씩 해서 순매수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봤을 때 연말까지 한번 쭉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헤드머니 종목은 방송 끝난 이후에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저희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교시 전략 클래스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와 미국 증시 알아볼 거고요.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전략까지도 챙겨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부터 상황 짚어주실까요, 전문가님? 자, 금요일 중국 증시 생각보다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빠졌던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음봉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그래도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 오늘은 양봉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현재 봤을 때 다시금 올라가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즉 금요일에 있던 상단을 다시 한번 뚫으려고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샹하이는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션전 심천 종합지수 보셔도 여기는 지금 약간 힘이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이 자리 보시게 되면은 1761포인트 여기에 상단의 저항대에 다시금 걸려가지고 있고 어떻게든 여기를 걸리지 않고 위로 올라가기 위해 힘을 쓰고 있는 모습. 즉 샹하이하고 션전은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 민간 기업 중심인 션전은 조금 그래도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홍콩 증시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H지수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오히려
오히려 계속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야, 여전히 올라가는 상승폭은 조금 작고 그렇지만 여전히 양봉을 이렇게 만들어서 3일 연속 적산병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후가 됐을 때 어떻게 올라갈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대만의 각원지수 자첸 같은 경우, 자 여기도 역시 2169 여기에 있던 저항대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도 지금 요 자리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요게 나스닥하고 상당히 모양이 지금 비슷한데 결국은 TSMC가 모든 거를 다 흔들고 있는 그런 증시이기 때문에 TSMC가 지금 현재 실적이 좋다고 나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망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는 그만큼 자체니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한적인 상단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 증시 살펴봤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와 함께 국내 증시 마감 전략까지도 세워볼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다우존스 계속해서 상단을 이어가고 있고 5일 연속 양봉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금요일도 0.32% 상승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39,000포인트를 이제 완전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어느 정도의 버퍼는 생겼고, 그래서 이 자리를 지금 반도체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다른 종목들, 즉 경기 방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헬스케어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서히 이제 키 맞추기가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을 보시게 되면은 나스닥은 지금 현재 16,500포인트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 이 자리에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대략 5일 동안의 이 거래일 동안의 거래량을 보시고 이 움직임을 보면은 거의 뭐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16,500선을 만약에 오늘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은 다행이겠지만은 이것을 돌파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가장 큰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도 쉽지 않은 자리고요. S&P 500은 현재 자리로 봤을 때는 5,222포인트, 5,200포인트는 넘어갔지만 여기에서 또 어떻게 빠질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 자리는 좀 주의하셔야 될 자리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코스피부터 봅니다. 자, 코스피 현재 자리 봤을 때 지금 좀 더 낙폭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세를 좀 더 키우는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기관이 오히려 조금 더 들어오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2,700포인트까지는 한 번 정도는 좀 쉬었다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절대 물량을 뺏기지 않는 전략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소외됐었던 종목들, 제가 늘 말씀드렸던 제조업들 분야, 특히 자동차, 선박, 그 다음에 해운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서 좀 더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게 한 바퀴 사이클을 돌았을 때 원전과 그 다음 플랜트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에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보시게 되면은, 자, 코스닥 현재 자리 좀 더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854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 오늘 이 낙폭에서 가장 중요한 거, 과연 우리가 850포인트를 지켜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럼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850포인트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기에서 반대로 올라가 있는 부분, 즉 반도체 소부장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코스닥 쪽에 있는 여러 회사들, 그중에서 특히 이제 선박, 조선 관련되어 있는 소부장들,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과 그 다음에 자율주행을 다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이 제조업 쪽이라든지 조선과 해운 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렇게 좀 조선과 해운 쪽의 수급들이나 이 시세가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코스닥의 이 하락폭을 조금 만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저는 일단은 그동안에 있던 그 HBM 메모리 소부장 이쪽이다,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으로 와 있던 것들이, 그 자금들이 이제 나와서 일부는 코스피로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에서 좀 더 한머니로 해서 수익을 보고자 하는 그런 자금들은 당연히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동차라든가 선박, 그 조선, 그리고 이 플랜트 관련된 쪽,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그동안 좀 떨어져 있던 종목들로 다시금 키 맞추기 하기 위해서 자금이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점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키 맞추기 전략 속에서 우리가 섹터별로 공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께서 2분기 주도 테마가
좀 더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리포트도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는 분들 한해서 AI와 반도체 테마에 대한 리포트도 저희가 직접 나눠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말씀드린 히든머니 종목 역시도 방송 끝난 이후에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래 QR코드 참고해보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핵심 정리입니다. 지금 장머니 시간에서는 미국의 CPI 발표를 기다리며 조정 보이고 있는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테마 머니로는 자동차와 조선, 식품과 해운 섹터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은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각별한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